제1부 UFO는 정말 중세에도 나타났는가? 프롤로그. 하늘은 언제나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1947년 미국에서 조종사 케니스 아놀드가 비행 중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를 목격했다고 보고한 이후 UFO (Unidentified Flying Object라는 용어는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을 목격했다는 기록은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고대 로마의 연대기, 중세 수도원의 기록, 르네상스 시대의 인쇄물, 왕실의 공식 연대기, 이들에는 오늘날 사람들이 UFO라고 부르는 현상과 유사한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UFO라는 개념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 현상을 하늘의 징조, 기이한 별, 불타는 방패, 신의 표징, 명의로운 현상, 문더차이션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다큐멘터리는 외계 문명의 방문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기록했으며 현대 역사학과 천문학은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제1장 UFO라는 말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UFO를 외계 우주선과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원래 의미는 훨씬 단순합니다. UFO는 Unidentified Flying Object, 즉 확인되지 않은 비행 물체를 뜻합니다. 이 용어는 1950년대 미군과 미국 공군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UAP, Unidentified Anomalous Phenomena, 미확인 이상현상이라는 용어도 병행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UFO라는 말은 정체를 모른다는 뜻이지 외계 우주선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원칙은 중세 기록을 읽을 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2장 중세 유럽 사람들은 하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오늘날 우리는 혜성을 보면 천문학을 떠올립니다. 오로라를 보면 태양 활동을 생각합니다. 유성을 보면 우주의 암석이 대기권으로 들어오는 현상임을 합니다. 그러나 중세 유럽의 세계관은 달랐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우주를 신이 만든 질서로 이해했습니다. 하늘은 신성한 영역이었고 그 변화는 인간 사회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혜성이 나타나면 왕의 죽음, 전쟁, 기근, 전염병, 정치적 변화를 예고하는 징조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중세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중국, 조선, 이슬람 세계에서도 비슷한 해석이 존재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미신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수도원과 궁정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떤 방향에, 어떤 빛이 나타났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오늘날 역사 천문학,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제3장 수도원은 중세 유럽의 천문 관측소였다. 중세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기록자는 수도사들이었습니다. 수도원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책을 필사하고 역사를 기록하고 천문 현상을 관찰하는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영국의 앵글로색슨 연대기, 아일랜드의 울스터 연대기, 독일과 프랑스의 수도원 연대기들은 수백 년 동안 하늘에서 일어난 특별한 현상을 꾸준히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기록에는 혜성, 유성, 붉은 하늘, 태양의 이상한 빛, 달 주변의 환물이,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기록을 과거의 기후, 태양 활동, 혜성의 궤도, 운석 충돌 등을 연구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4장 중세에는 정말 UFO 기록이 있었을까? 인터넷에서는 종종 중세 UFO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계는 이 용어를 매우 신중하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록은 정체불명의 하늘 현상에 대한 기록이지 외계 비행체에 대한 기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561년 독일 니른베르크 뉘른버그 사건입니다. 또한 1566년 스위스 바제 마설 사건도 자주 함께 언급됩니다. 이 두 사건은 실제로 존재하는 16세기 인쇄물에 기록되어 있으며 원본은 현재 취리 중앙도서관, 센트럴 비빌리오텍 쭈릿 등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역사학자들은 이를 곧바로 외계 문명의 증거로 보지 않습니다. 당시 독일에서 유행했던 경이의 징조, 문더차이션하는 인쇄 문화와 종교적 상징, 그리고 대기광학 현상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합니다. 제5장 역사가와 UFO 연구자는 왜 다른 결론을 내리는가? 같은 사료를 읽어도 결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UFO 연구자들은 뉘른베르크 사건을 집단 목격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반면 역사학자들은 16세기 독일 사회의 종교개혁, 인쇄문화, 상징적 표현,
당시 자연 철학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천문학자들은 환희, 바렐리아, 태양기둥, 썬필러, 대기 중 얼음 결정에 의한 광학 현상 또는 복합적인 자연 현상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즉, 하루는 하나지만 해석은 학문 분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부 결론. 미스터리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중세 유럽에는 분명히 설명하기 어려운 하늘 현상을 기록한 문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외계 우주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학은 먼저 사료를 읽고 당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며 현대과학과 비교합니다. 바로 이러한 접근이 중세 UFO 연구를 흥미롭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중세 UFO 논의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1561년 독일 뉘른베르크 하늘 현상을 당시 인쇄물 원문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문은 타이투스 리비우스, 아불베 컨디타, 여러 비평판, 빌리니 데 알들, Naturalis Historia, Loeb Classical Library, The Anglo-Saxon Chronicle, 마이클 스완턴 트랜스, 런던, 루틀리지, 1998, 에드워드 그란트, Planets, Stars and Orbs, The Medieval Cosmos, 1908, Bize Şapüzet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David C. Lindbergh, The Beginnings of Western Science, Secon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이세선 셰덴, Ronald L. Number Set, Galileo Goes to Jail, and Other Myths About Science and Relig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9. 참고문헌 안. 이번 편에서는 중세 유럽인이 하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역사학과 과학사 분야의 대표 연구서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리비우스의 아불베 건디타는 로마 시대의 이상, 징조 프로디지아 기록을 이해하는 기본 사료입니다. 플리니우스의 내추럴리스 히스토리아는 고대 자연관과 천문, 현상을 폭넓게 정리한 백과사전적 저술입니다. 앵글로색슨 연대기는 중세 영국에서 관측된 해성 유성 이상, 기상현상을 연구하는 핵심 1차 사료입니다. 에드워드 그랜트와 데이비스 린드버그의 연구는 중세 유럽의 우주관과 과학 수준을 이해하는 표준 학술서로 평가받습니다. 로널드 L. 남버스가 편집한 논문집은 중세과학과 종교에 대한 흔한 오해를 바로잡는 데 도움을 주며 당시 기록을 현대의 선입견 없이 해석하는 데 중요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다음 제2부에서는 1561년 뉘른베르크 사건의 독일어 원문과 목화나 그리고 현대 역사학과 천문학의 대표적 해석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제2부 1561년 뉘른베르크의 하늘 전투 르네상스 시대 최대의 UFO 사건은 실제로 무엇이었는가? 프롤로그 1561년 4월 14일 새벽 독일 남부의 자유제국 도시 뉘른베르크, 늠버그 1561년 4월 14일 새벽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던 오전 4시에서 5시 사이 도시 안팎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평범한 일출이 아니었습니다. 태양 주변에는 붉은색과 푸른색의 둥근 물체들이 나타났고 십자가처럼 보이는 형상, 초승달 모양의 형상, 길쭉한 원통형 물체, 그리고 검은 창처럼 보이는 거대한 물체가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목격은 약 1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당시 인쇄업자 한스 글레이저 150-1000-5573은 이 사건을 모파나와 설명문이 함께 실린 브로드시트, 단장, 인쇄물로 제작하여 널리 배포했습니다. 이 브로드시트는 현재 스위스, 시리 중앙도서관 젠트랄 비비리오텍 쭈리크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늘에서 전투가 벌어진 것일까요? 제1장 한스 글레이저는 누구였는가? 많은 사람들이 한스 글레이저를 목격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학적으로는 조금 더 신중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한스 글레이저는 화가가 아니라 인쇄업자이자 모파나 제작자, 출판인이었습니다. 그는 16세기 독일에서 유행하던 플루크블라트, 즉 한 장짜리 사파 뉴스지를 제작하여 판매했습니다. 오늘날의 신문 특집 기사와 비슷한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종교적 교훈과 도덕적 메시지를 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그의 브로드시트는 당시 사람들이 본 현상을 전하는 중요한 1차 사료인 동시에 종교적 해석이 덧붙여진 인쇄물이기도 합니다. 제2장 브로드시트는 무엇을 기록했는가? 글레이저의 기록에 따르면 새벽 하늘에서 태양 주변으로 다양한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붉고 푸른 구큐 모양의 물체, 십자가 형태의 형상, 원통 또는 관처럼 보이는 긴 물체, 초승달 모양의 형상, 마지막에 등장한 거대한 검은 창 또는 창자루, Spear-like object. 기록은 이 물체들이 서로 움직이며 마치 싸우는 것처럼 보였고
한동안 계속된 뒤 일부는 연기와 함께 지상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표현 때문에 오늘날에는 니른베르크 UFO 전투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제3장.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561년 사람들은 이것을 우주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브로드시트의 마지막 부분에서 글레이저는 이 현상을 하나님의 경고와 회개의 촉구로 해석합니다. 16세기 독일은 종교개혁 이후 사회적 긴장이 매우 높았습니다. 전쟁과 전염병, 기근, 종교적 갈등이 이어지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혜성이나 특이한 하늘 현상은 흔히 징조, 문더차이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글레이저의 목적은 미스터리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신앙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제4장. 현대 UFO 연구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20세기 중반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958년 정신분석학자 칼 구스타프 용 1887-2961은 저서 Flying Saucers A Modern Myth of Things Seen in the Skies에서 이 사건을 인간 심리와 상징 체계의 관점에서 언급했습니다. 이후 일부 UFO 연구자들은 뉴른베르크 사건을 고대부터 외계 문명이 지구를 방문한 증거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융 자신은 이 사건을 외계인의 방문으로 단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집단적 상징과 인간의 심리를 탐구하는 사례로 다루었습니다. 제5장. 역사학자들은 왜 다른 결론을 내리는가? 오늘날 역사학계의 견해는 상당히 일치합니다. 브로드시트는 실제 관측을 바탕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 표현 방식은 16세기 독일의 경이의 징조, 문더자이츠, 인쇄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문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자연현상을 함께 검토합니다. 환일 파렐리아, 썬덕스, 태양기둥, 선필럴, 얼음 결정에 의한 광학현상, 복합적인 태양 후광, 헤일로 현상. 이러한 현상은 태양이 낮게 떠 있을 때 여러 개의 밝은 점, 기둥, 호호, 십자형 빛 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브로드시트의 모든 묘사를 하나의 자연현상만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6장. 역사적 사실과 해석을 구분해야 한다. 뉴른베르크 사건에서 분명한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1561년에 해당 브로드시트가 실제로 인쇄되었습니다. 둘째, 그 브로드시트는 현재까지 원본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셋째, 당시 사람들이 특이한 하늘 현상을 경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 현상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오늘날에도 해석의 영역입니다. 역사학자는 사료를 분석하고 천문학자는 자연현상을 검토하며 UFO 연구자는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외계 문명의 비행체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2부 결론. 하늘의 전투는 지금도 계속 연구되고 있다. 1561년 뉴른베르크 사건은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하늘 현상 기록입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역사학자들은 당시의 사회와 종교를 연구하고 천문학자들은 가능한 자연현상을 분석하며 과학사 연구자들은 16세기 사람들이 하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정한 가치는 외계인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사람들이 미지의 자연현상을 어떻게 관찰하고 기록했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참고문헌 1차 사료 Hans Glaser Himmelserscheinung über Nürnberg vom 14. April 1532 젠트럴 비블리오텍 주릭 소장 Carl G. Jung Flying Saucers A Modern Myth of Things Seen in the Skies London Routledge and Kegan-Paul 1959 연구서 Edward Grant Planets, Stars and Orbs The Medieval Cosmos 1900-1687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David C. Lindbergh The Beginnings of Western Science Second ed. 시카고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이세선 세대 참고문헌 안 한스 글레이저의 브로드시트는 1561년 사건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1차 사료입니다. 모파나와 설명문이 함께 남아있어 사건 자체와 당시의 종교적 해석을 동시에 연구할 수 있습니다. 칼융의 저서는 이 사건을 UFO의 증거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UFO가 갖는 상징성과 심리적 의미를 탐구한 고전적인 연구입니다. 에드워드 그랜트는 중세와 르네상스의 우주관을 연구한 대표적인 과학사학자로 당시 사람들이 천문현상을 어떤 틀에서 이해했는지 설명합니다. 데이비드 C. 린드버그는 중세 유럽의 과학과 천문학 발전을 다룬 권위 있는 연구를 통해
이러한 기록을 당시의 학문적 배경 속에서 해석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다음 제3부에서는 1566년 스위스 바젤에서 기록된 검은 구체 사건을 분석하고 뉘른베르크 사건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https 비록 네이블 커미션 1박 주미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더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토원 계좌 NH농협 352-2350-4419-13